다음은 제출된 자료 지역별, 과목별 정규 교사 부족으로 인한 결혼 현황을 보니 중학교는 165명, 고등학교는 92명입니다. 교육감님, 결혼은 257명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동일된 질문인데 방향성이 약간 다릅니다, 저는. 예, 이게 지금 아까 저기 답변을 들어보니까 뭐 교육부에서 정원 TO를 내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교육부가 그 TO를 내려주고 그것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 선발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 사회, 체육 등의 과목 등에서 결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2학기 때는 교직 자격 소지자들이 서울 등지 학원에서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기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퇴자 또는 일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교직을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퇴직을 신청한 교원을 기간제로 임명하는 것은 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기간제 교사 급여는 급여대로 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한 것은 우리 네. 교장 선생님들 소관인데요. 그러니까 정년이라든지 명퇴로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이 기간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연령 상한선은 65세입니다. 62세가 교원들 정년인데 기간제는 65세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퇴직하고도 65세까지 기간제를 하는 사례가 시간이 좀 없어서 있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퇴직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자리가 낮다고 다시 불러들여서 교육 선생님으로 채용한다는 게 그분들이 과연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학교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이렇게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생님들을 기간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직하신 분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점들을 찾아야죠. 예, 개선점은 어쨌든 교육부가 우리가 요청한 대로 정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계속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발령 결혼이 생기지 않도록 임용 그러니까 인원을 확대 선발하는 것은 무조건 교육부 권한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야, 이거 곤란한 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교육부도 뭐 최대한 그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기재부가 반대합니다. 학생 수가 주는데 무슨 교사를 이렇게 증원을 해야 아니 지금 그런 우리 측면이 좀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거기에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어찌 보면 교육은 국가 백년지 대사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기재부가 어쨌든 갑입니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은 교육감님, 교원 인사는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하듯이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까? 아니면 큰 종이를 써놓고 뭐 이렇게 사람의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의 생각이 좀씩 들어갑니까? 어떻게 진행합니까? 예, 그 전부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아니 제가 규정에 의해서 하냐 안 하냐고 물어본 거 아니지 시스템으로 하기 않습니까? 때문에 그 공정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은 분명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감님한테 공정성을 물어본 거 아닙니다. 예, 샘플로 받아온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인사가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나주 초등학교는 40대 미만 교사가 27명, 50대 교사는 1명. 담양 고서중학교 경우에는 49세까지 교원이 없고 50세 이상만 9명. 그리고 해남고등학교는 40대 미만 교원이 32명에 50대 이상 교원이 7명입니다. 이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40대 미만의 교원이 모여 있고 어느 학교에는 50대 이상의 교원만 모여 있습니다.
이 앞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강주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신안, 진도, 완도 등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서도 저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가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전보 점수하고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인사를 합니다. 나이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에 있어서 좀 편중되게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가 이제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자료도 제가 지금 시군당 3개에서 5개 학교만 이렇게 샘플로 받아본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완전한 분석은 아닌데 너무 심각한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배치된 데도 있고요. 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를 고려해서 임지를 결정하거나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하고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고경력자한테 저경력자 선생님들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바른 아이들에 대한 지도 어떤 교육들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성비에 관한 건데요. 이 성비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지금 교육감님이 어떻게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담임 교사가 특정 성에 편중되어 다른 성의 교사가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그게 로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하나의 성이 이렇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어쨌든 아이들 성장 발달에 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반 학부모님도 거의 뭐 그 만난 사람 거의 100%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일반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한계가 있어서 지금 한계에 부딪혀서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 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칫하다간 이게 성차별 또는 역차별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